나이가 들수록 피검사에서 한 번쯤 들어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음식 조심해야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배경에는 대부분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이 왜 생기는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치를 낮추는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속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이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운동량이 줄고 식습관이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 위주로 바뀌면서 LDL이 많아지고 HDL은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부터 혈관 건강이 조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고지혈증은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피검사를 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벽에 기름기 덩어리가 달라붙고 피의 흐름이 점점 좁아지며 결국에는 혈전이 생겨 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의 45% 이상이 고지혈증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 그런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3단계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 생기면 그냥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을 줄이고 어떤 기름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즉 삼겹살, 버터, 생크림, 튀긴 음식은 혈중 LDL을 높입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아보카도나 올리브유처럼 불포화지방은 LDL을 줄이고 HDL을 늘려줍니다. 즉 기름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단 음식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 음식은 직접적으로 기름이 들어있지 않아도 몸 안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설탕이 많은 커피, 케이크, 과자, 음료수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그것이 바로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믹스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하루 2잔만 줄여도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참가자들이 하루 설탕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3개월 만에 LDL 수치가 평균 12%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꿀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지방을 너무 두려워해서 식사 자체를 지나치게 줄이거나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기초 대사가 떨어지며 오히려 지방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부, 생선, 닭가슴살, 달걀 등 단백질은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찌거나 굽거나 삶는 방식으로 바꾸면 기름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단 30분만 꾸준히 움직여도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의 종류보다는 꾸준함입니다. 걷기, 자전거, 가벼운 계단 오르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매일 일정 시간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낮은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거나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10분 단위로 나눠 하루 3회 정도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몇 달, 몇 년에 걸쳐 쌓인 결과이므로 단기간의 운동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몸의 대사 균형이 바뀌고 LDL이 줄며 HDL이 늘어납니다. 꾸준히 하는 분들은 확실히 수치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65세 남성의 한 사례에서는 매일 40분씩 걷기를 6개월 지속한 결과 LDL 수치가 160에서 120으로 낮아졌고 HDL은 38에서 52로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도 안정되고 체중이 4kg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보다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습관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HDL을 급격히 낮추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LDL이 들러붙기 쉽게 만듭니다. 금연을 실천하면 단 한 달만 해도 혈관 탄성이 개선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도 고지혈증의 큰 원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역시 혈관 건강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을 혈액 속으로 방출하게 만듭니다. 즉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중 지방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명상, 산책, 음악 듣기, 취미 생활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고지혈증 관리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명상을 하루 15분씩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8% 낮았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약을 스스로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면 다시 수치가 올라가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약은 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정기적인 피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 몇 달만 꾸준히 관리해도 피검사 수치가 변하고 몸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 속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류가 좁아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피를 내보내야 하므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점점 지치고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질환들이 예고 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그 자체보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기름기 없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계란, 흰자, 시금치, 토마토, 귀리죽 등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조림처럼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중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하루 중 섭취한 칼로리를 모두 소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녁에 과식하면 그 에너지가 바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야식은 혈중 중성지방을 급격히 높입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견과류를 활용하세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다만 하루 한 줌, 즉 25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음료는 물, 보리차, 녹차가 좋습니다. 특히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LDL 산화를 막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위가 약한 분이라면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루틴은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의 유산소 운동이 지방 대사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큽니다. 단 잠자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1시간 후 30분 정도의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팔을 크게 흔들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상체 근육도 함께 단련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LDL은 평균 23mg/dl씩 증가합니다. 체중이 줄면 그만큼 수치가 내려갑니다. 즉 살을 조금만 빼도 혈관이 즉시 좋아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중 중성지방을 급격히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천천히 줄이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할 때 많은 분들이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가 고지혈증이라면 자녀의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은 절반일 뿐 나머지 절반은 생활습관이 결정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그 차이는 결국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에 있습니다. 즉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지혈증을 관리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식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풍부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한 그릇 드시는 것만으로도 LDL이 약 5에서 10%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의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 염증을 완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구운 마늘이나 마늘즙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의 혈중 지방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단 소금에 절인 제품이나 설탕이 코팅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과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의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이 외에도 양파, 시금치, 아보카도, 현미 등은 모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 튀김류, 라면, 인스턴트 식품, 달콤한 음료, 크림소스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을 빠르게 막습니다. 하루 식단을 짤 때는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곡류의 비율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이 비율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권장하는 이상적인 식단 구성입니다. 포만감이 충분하면서도 혈중 지방이 쌓이지 않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지방이 응고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즉 종이컵으로 8잔 이상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특히 커피나 차는 수분 보충용이 아니므로 물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수치를 정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 여성의 한 사례에서는 하루 30분 걷기와 저지방 식단을 6개월 실천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85로 낮아졌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가볍고 얼굴색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혈관이 깨끗해지고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꾸준함의 가치입니다. 혈관 건강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식습관을 하루 이틀 바꾼다고 해서 수치가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변화가 모이면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듭니다.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수치를 보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해온 노력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흔히 하는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름을 아예 안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지방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호르몬 생성과 세포막 유지, 비타민 흡수에 지방이 쓰입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몸에 이롭지만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완전히 끊지 말고 좋은 기름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은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안정되고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의사의 판단 아래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판단으로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 아래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체중이 정상이라면 고지혈증이 아니다라는 착각입니다. 체중이 정상이어도 고지혈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지방이 많으면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혈중 지방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복부 비만형 체형이 대표적입니다. 외형보다는 피검사 결과가 진짜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실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식단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외식이 작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말고 한 끼씩 조정해 보세요. 점심은 자유롭게 먹더라도 저녁은 가볍게 고기, 반찬을 먹을 때는 채소를 함께 많이 먹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선택할 때 하얀색보다는 색이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흰쌀보다 작고 흰빵보다 통밀빵, 흰설탕 대신 흑설탕이나 천연 감미료가 좋습니다. 둘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누구나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라는 다짐보다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자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식으로 일상 속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도 모두 운동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지혈증 발생률이 30% 낮습니다. 셋째는 의욕이 떨어질 때입니다. 수치가 쉽게 변하지 않거나 주변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식단 일기나 운동 일기를 써보면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실천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다이어리나 앱으로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천율이 3배 높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좋은 습관을 쌓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혈관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삶의 질로 나타납니다. 숨이 덜 차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기운이 생깁니다. 결국 고지혈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일이자 몸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부색이 밝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을 개선한 후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겁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몸의 모든 기관으로 깨끗한 피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피가 잘 흐르면 모든 세포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피가 탁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혈관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소 중심으로 먹기, 하루 20분만이라도 걷기, 음료수를 물로 바꾸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3개월 후 몸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결과이기에 훨씬 오래 갑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대한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전신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 집중력, 면역력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5년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즉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할 때 가족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식사와 운동이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식단을 바꾸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건강식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서는 것이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곧 약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가족과 함께 받으면 서로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쁜 지방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리는 식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으로 몸의 대사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와 상의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고지혈증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고지혈증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하는 것이 진짜 예방입니다. 이미 증상이 생겼다면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혈관 건강은 오늘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 오늘 얼마나 걸었느냐, 오늘 얼마나 웃었느냐가 모두 내일의 혈관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곧 건강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의 혈관이 앞으로 더 맑고 튼튼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이 곧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건강해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그리고 삶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